한 대장균을 배양을 했을 때 등장하는 층은 한 층과 두 층으로 분류가 돼요. 즉 이제 한 층만 등장하는 케이스가 있고 두 층만 등장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녀석에서 이 녀석으로 넘어가는 이제 순간이 있어요. 즉 이제 처음 배양할 때는 한 층으로 쭉 나타나다가 두 층으로 이제 갈려 나가거든요. 즉 이제 이 A와 A 6건에는 서순이 있습니다. 한 층 또는 두 층으로 이제 이게 점수인데 한 대장균을 배양했을 때는 한 층이 나타나다가 두 층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는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 기준은 중층만 온리로 나타날 때예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4배지에서 이제 쭉 배양을 하면 1, 2 이런 식으로 두 배 관계로 계속 14, 14만 나타나요. 즉 4, 4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5세대로 바꾸게 되면 즉 이제 15배양액에서 배양액을 바뀌어서 이제 하게 되면 중층에만 DNA 상대량이 나타나요. 지금 이 녀석이 44, 45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처음이니까 헷갈려질 수 있으니까 미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두 분자가 있는 거예요. 두 분자가 각각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전부 4짜리였다면 이렇게 5짜리가 와서 붙는 겁니다.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층만 나타나요. 이 녀석이 기준, 그리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위로는 한 층, 밑으로는 두 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층에는 저희가 이제 온리 중층, 그리고 이 녀석이 두 배로 늘어나는 관계를 갖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층 상층으로 나타날지 중층 하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대1이죠. 이거 괜찮으시죠? 그래서 1대1로 나타난다. 그러면 중층 온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중층 온리가 가장 특수한 층인데 이 녀석이 가장 특수 포인트예요. 이제 여러 층이 등장할 텐데 그 다음 층에서는 뭐 이제 상층으로 가나 하층으로 가나 어찌 되었건 중층은 4여서 1대1로 나타납니다. 이것까지 여기에서 조금 한 번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층에서 가장 특수 포인트는 이 세대다. 중층만 있는 세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을 도식화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한 층만 나타나는 패턴이 있고 여러 층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 한 층에서 배양액을 옮길 때에 주목을 하면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일자로 나타나거나 크로스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패턴이 한 층 내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층 내 패턴에서 이제 배양액을 유지시킨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자 패턴이 나타납니다. 한일자예요. 그 1, 2, 3, 4, 5, 6, 7, 8 할 때 그 한일, 한자입니다. 그리고 배양액을 바꿨을 때 각각 한 층에서만 나타난다면 이와 같이 크로스 패턴이 나타납니다. 4에서 5로 배양액을 바꾸거나 5에서 4로 배양액을 바꾸면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그런데 저희가 불능 패턴도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능과 불가능으로 A와 A 6건을 분류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이제 저는 기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지 않아서 가능하다. 이제 이런 패턴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자료 해석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불능 패턴이 이겁니다. 44에서 5, 55에서 44 이런 날일자꼴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날일자가 뭔가요 하면 여러분 일요일 좋아하시죠? 저는 뭐 일요일도 일하는 날이긴 한데 그 일요일 할 때 일자가 이거거든요. 이게 해 일자인데 바둑에서는 날일자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날일자 패턴이 뭐냐면 이와 같은 패턴입니다.
이제 가장 고전적인 정석 중 하나인데, 그 정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스탠다드한 무언가를 학습을 하죠. 수능에서도 바둑에서도 그런 스탠다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제 기보, 이런 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정해진 정석 같은 게 있는데, 그 수학의 정석을 예시로 들면 되겠네요. 그 수학의 정석 교재,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구나. 그래도 뭐 바이블 같은 교재 ED, ING 뭐 그러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석이 바둑에도 좀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 바둑의 정석 패턴 중에 그 날일자를 활용한 녀석이 있고, 제가 갑자기 왜 이제 날일자에 대해서 사설을 드리고 있냐면 못 나온다는 뜻이에요. 4에서 갑자기 5로 건너뛰거나 4에서 5로 건너뛰거나 4에서 5로 건너뛰는 이런 날일자 패턴은 불능 패턴입니다. 즉 이제 일자 아니면 이런 꼴로 나타나야 돼요. 일자 아니면 크로스가 나타나야 돼요. 패턴에서 만약에 이제 자료에서 이런 날일자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양극단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중층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적어도 하나의 4, 5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이해되셨죠? 네. 적어도 하나의 중층, 적어도 하나의 이제 4, 5가 포함이 되어야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4, 4, 5, 4, 4, 5로 픽스된 상황에서 이런 날일자 패턴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출제가 되어 왔고,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반보존적 복제가 규명된 방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제 가설이 3개가 있었어요. 복제 가설 3개가 뭐냐면 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 그리고 반보존적 복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3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복제가 일어나는지가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원심 분리기로 윙윙 돌려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보존이랑 분산이 불가능이 뜬 거예요. 그러면 반보존이죠. 3개. 이제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하나는 제가 또 강조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 3개 중에 2개가 안 된대요. 전체 S가 보존, 분산, 반보존인데 이 둘이 안 된대요. 그럼 반보존인 거죠. 이렇게 귀납적으로 한번 증명을 한 이후에 실제 미시 구조가 밝혀지고 나서는 실제로 세부적으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현미경으로부터 이제 점점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나아가는 발달, 고도의 이제 DNA 세부 구조까지 알 수 있게 되는, 점점 이렇게 생명과학이 발전을 해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차례로 규명이 되는데, 어찌 되었건 반보존적 복제가 규명된 방식도 이런 이제 불가능이 아니면 가능이다. 약간 이런 논리가 실제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고 실제로 기출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4사에서 5는 불능, 5에서 4사는 불능 패턴이다. 근데 이제 이 말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날일자 불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둘이 날일자, 이렇게 둘이 날일자 관계예요.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15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이제 3세대 대장균의 DNA를 추출을 해서 원심 분리했더니 중층이만 존재한대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이렇게 8이라고 기입할 수 있을 거고요. 2의 3승 그 중층에만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8을 그대로 대응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바꾼 세대라는 거예요. 중층에만 존재하면. 그럼 이제 이쪽이나 이쪽으로 크로스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뀐 거죠. 그러면 15N에서 온 게 아니라 14N에서 와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실전에서는 8을 첫 번째 세팅을 행하시고, 중층이라고 머릿속에 세팅하시고, 15N이니까 바뀌었구나. 4, 2,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재로도 드리고 강의로도 드리고, 어찌되었건 제가 교재나 강의에서는 전수 세팅을 해두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표를 차곡차곡 제가 일일이 만드는데, 실전에서는 이거 틀 다 안 만드셔도 되는 거죠. 다만 머릿속으로 44, 45, 5, S 이렇게는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G0, G1, G2, G3. 틀은 이제 뭐 공부 과정에서는 적으셔도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아마 이제 44, 45, 5의 위상이 가끔 뒤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자료에서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기입을 하시고 푸시면 되고요.
2세대 대장균의 DNA를 추출했더니 상층에만 존재한대요. 그럼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안 바뀌었구나 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그냥 위로 일자 패턴 2, 1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자 패턴은 이거인 거고요. 날일자 패턴은 이거 일자, 날일자인 겁니다. 네. 처음 배양액을 옮겨서 배양한 세대, 가장 특수 포인트 세대죠. 이 특수 이후에는 두 층이 존재하는데 그 두 층은 중층 포함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중층은 확정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 녀석이 상층 아니면 하층인 거예요. 즉 반보존적 복제에서는 상층하고 하층이 동시에 못 나타납니다. 상층하고 하층이 이제 한 세대 내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이 특수한 경우다. 처음 옮겨서 배양한 세대다. 온리 중층과 그 외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중층 외 한 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중층이 아닌 한 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녀석 이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옮겨 배양하기 이전 세대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층을 포함해서 두 층이 나타나는데 그 두 층은 중층을 포함한다. 그리고 중층이 아닌 층은 다시 상층과 하층으로 분류가 되시겠죠. 다시 한번 예시를 좀 보도록 합시다. 3세대 대장균의 DNA를 추출해서 원심 분리를 했더니 두 층이 동일했대요. 근데 지금 14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배양을 한 거죠. 그러면 상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4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 4사가 등장을 합니다. 두 층이 있을 때는. 그리고 반드시 중층은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4라고 비례상수를 분할해 주시면 됩니다. 14N이 포함된 배양액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상층이 포함인 거고요. 상층의 DNA 상대량 비율이 75%라는 거는 중층이 25%라는 거고요. G3이기 때문에 6, 2로 비례상수를 분할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료에 14N 또는 15N이 포함된 배양액. 정체성을 안 준 거죠. 이런 상수 변수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위 원소를 줬는지 안 줬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줬으면 이제 어떤 층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다른 요소가 어렵겠죠. 이렇게 감췄으면 이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그럼 이제 추론을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상층과 중층이라고 여기에서 까줬죠. 그렇다는 건 14N인 거고요. DNA 상대량이 1대 3으로 나타난다는 건 이제 G4니까 2의 4승 4, 12로 비례상수를 분할하시면 되겠죠.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수학적인 용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를 좀 빌려오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중학교 때 배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 중에 저희 비례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제 어떤 숫자 두 개의 비례 관계를 분배하는 겁니다. 적절히. 비례배분. 적절히 이제 16을 비례배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4N이다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양액을 바꿔서 배양하여 얻은 세대 중에 이제 배양액이 유지가 되면 중층이 일자 패턴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를 똑같은 이제 14N에서 배양을 해서 쭉 이렇게 세대 간 옮기게 되면 중층의 두께는 똑같이 나타나요. 즉 이제 중층의 상대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딱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 중층이 이제 이 녀석이 상대량 2짜리라고 해볼게요. 두 개 그리는 것보다 그냥 이제 2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뭐 4로 옮길 수도 있고 5로 옮길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이 4로 옮겼으니까 4로 옮겨봅시다. 그리고 지금 흰색이 4, 노란색이 5 이 세팅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상대량이 4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을 다시 단일 가닥끼리 나누셔서 같은 4에서 배양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되시겠죠. 규칙성이 보이시나요? 이 녀석이 일정하죠.
이 5의 단일 가닥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층의 상대량은 유지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만 딱 기억하시고요. 실전에서는 그냥 이 상대량이 2 중에 1, 4 중에 1, 8 중에 1 계속 유지되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2 중에 1, 4 중에 1, 8 중에 1이라고 하면 비율은 점점 반절씩 줄어드는 거죠. 제가 방금 왜 이제 생각을 했냐면 너무 화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원리가 화투랑 비슷하거든요. 화투에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반절씩 주는 건 아닌데 전체 중에 비율이 이제 반절씩 줄어서 만약에 이제 화투 하시는 분이라면 요 얘기를 이제 그 과목에서도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목 얘기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2, 4, 8이고 상대량이 1, 1, 1로 유지가 됩니다. 정확히는 2, 2, 2죠. 예시를 좀 들어보면 15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배양을 해서 0세대와 1세대를 얻었고요. 이 녀석을 바꿔서 배양을 해서 2세대를 얻었다고 해요. 사실 뭐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는 안 줘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녀석을 다시 14를 포함된 배양액, 그러니까 배양액이 유지되는 거죠. 배양액이 유지가 되면 이 녀석을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는 8일 거고요. 2배 늘어나니까. 그리고 14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배양했기 때문에 상층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DNA 상대량을 추론해 주시면 돼요. 14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이제 DNA 상층, 중층이 존재하고 상대량이 이와 같이 결정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느끼실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 위치를 제가 100%를 설계하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완벽주의자였으면 네, 그 강의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거의 다 의도를 합니다. 이런 위치 같은 거, 분필의 위치나 뭐 이제 PPT의 이제 적절한 구도 이런 것들. 여담이었고요. 중층이 크로스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배양액이 이동할 때, 옮겨서 배양할 때에 중층이 크로스로 이동을 합니다. 즉 이제 배양액을 옮겨 배양한 세대, 그러니까 이제 중층이만 나타나는 세대 이후를 말하는 거겠죠. 그 이후에 배양액을 옮기시면 DNA 상대량이 크로스로 이동합니다. 즉 이제 상층이 나타날 때는 5에서 4로 옮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5n에서 14n으로 옮긴 거고요. 4에서 5로 옮겼다는 건 하층, 하층이 나타난다는 건 4에서 5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턴으로 치면 이런 판 내에서 5에서 4로 바뀌게 되면 이 중층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 녀석이 4면 이 녀석이 4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층까지 패턴이 나타나겠죠.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로 옮기게 되면 패턴이 중층에만 있다가 하층으로 옮겨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 삼각골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날일자 못지않게 많이 쓰는 패턴이 그 바둑에서 빈 삼각골이라고 해서 이런 꼴을 빈 삼각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이 하나 비어있는 삼각형이다. 그래서 빈 삼각이라고 해요. 이런 빈 삼각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빈 삼각의 극단의 상대량이 똑같아야 합니다. 크로스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15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0세대, 1세대를 얻고 14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2세대, 3세대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바꿔 배양한 세대인 2세대에서는 4가 나타날 거고요. 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쭉 이제 중층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4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녀석을 다시 배양액을 바꾸게 되면 지금 15n으로 바꾸는 거죠. 15n으로 바꾸게 되면 이 녀석이 하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크로스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4가 되고요. 그럼 여사건 상대랑 남죠. 12. 그 녀석을 중층에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4, 12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층이 유지되는 경우와 이동하는 경우 모두 상대량이 다음 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두 층의 DNA 상대량을 이제 알아요. 그러면 그 전 세대의 DNA 상대량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층이라는 녀석이 이동하는 패턴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추적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배양액을 이제 0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이 순서로 생각을 했다면 3세대, 2세대, 1세대, 0세대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저희 수영을 해서 이제 타 강사님들이 어떤 용어로 활용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정추적, 역추적 많이 하시죠? A1에서 A3나 A3에서 A1 방향으로 막 이렇게 방향 바꿔가면서 자유로운 전환. 저 이거 코돈에서도 되게 많이 보실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정방향으로 가는 거나 역방향으로 가는 거나 위상의 관점에서는 거의 동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정방향으로는 잘 하시는데 그 역방향에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2배 증가, 2배 감소, 2분의 1 증가. 네. 그러하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고 그 이렇게 크로스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행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층에 나타난 이런 두 층의 DNA 상대량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중층은 채워진 패턴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색을 안 칠했던 이유는 그럼 헷갈리실까봐 뭐가 이동하는지 이동 양상만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좀 들면 2세대, 3세대를 얻었고 G3의 DNA를 추출해서 얻었는데 두 층의 상대량이 동일했대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14N에서 배양을 했기 때문에 상층, 중층에 이렇게 4, 4로 나타날 겁니다. G3는 이제 2의 3승으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녀석이 올라가건 중층 4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4가 올라가도 4가 올라가도 4니까요. 이렇게 1대1로 나타나면 그냥 그 바뀐 다음 세대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14N이 포함된 배양액이고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동했구나. 그리고 둘 다 4, 4구나. 그런데 이 녀석이 처음으로 바뀐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5여야 되는 거고요. 1, 2까지 추론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만 정보를 주더라도 위에는 싹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입을 했던 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층의 DNA 상대량이 1대 3이라고 해요. 그리고 15N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3세대와 4세대를 얻었고요. 근데 이제 1대 3이라는 건 이 녀석이 4, 12로 분할이 되어야겠죠. 4, 12로 분할이 되어야 될 거고 지금 같은 배양액에서 연속으로 배양해서 3세대, 4세대를 얻었기 때문에 중층의 상대량이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1대 3이어야겠죠. 그러면 4, 4가 될 거고요. 괜찮으시죠? 이거 12, 4면 12-4 이럴 순 없을 거니까요. 이 녀석도 정의역이 이제 양수여야 될 테니까요. 뭐 저희가 이제 그 녀석이 소수나 분수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DNA 상대량 파트에서 차수를 정의를 한 거거든요. 미첨자와 차수. 이제 저희가 정의한 대로 하다 보면 이제 자연수만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자료 해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수를 대응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나 음수는 안 됩니다. 저 음수 PTSD 있어요. 음수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4, 12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2-4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